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은 요거 정말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감심 가질 필요도 없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리라 그러거든요. 명리. 이 명리라 그러는 건데 명리라고. 명리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이론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원래는 명리라는 것도 이 운명을 이루는 것도 다양하게 많아요. 뭐 육임이다, 육효다, 뭐 구성이다, 뭐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팔자라고 해서 사주팔자. 사주팔자라는 말은 사주팔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주라고 그래요. 연주. 여름이나 나 태어난 해 연주. 그다음에 태어난 달. 그다음에 태어난 날짜. 그다음에 태어난 시간. 이렇게 해서 기둥이 요걸 하나의 기둥으로 보고 기둥이 연주, 월주, 일주, 희주에서 기둥이 4개인데 요 글자 기둥 하나에 글자가 2개씩 붙다 해서 글자가 8글자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주팔자 그래요. 사주팔자 이렇게 하는 걸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주명리학이라고 해요. 사주명리학을 하고 이걸로 명을 추산한다 해서 추명학이라고도 하고 이걸 뭐 지역에서 나왔어서 수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역술이라고도 하는, 역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술이 아니고 역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역학이 아니에요. 이 사주팔자 명리를 보는 사람들을 역술가라고 표현하면 안 돼. 역술가라는 거는 원래는 지역을 가지고 푸는 사람들, 역학자, 지역학자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정말 코딱지만한 부분을 응용을 해서 만든 것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송나라 그래요.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시대. 예. 수당 송으로 나가니까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고 당나라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신라의 김유신과 짬짬이를 먹어서 저 대동강 이남을 통일하게 한 그 원흉이 된 그 당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가 들어서는 송나라는 것은 이 고려시대 우리나라로 고려치는데 이 당시에 성균이라는 사람이 이 송나라 이전에는 이 사주명리학도 지금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를 말하자면 나로 기준해서 한다. 일주를 나. 근데 그 전에는 연주를 나로 기준해서 사주를 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를 일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송균이라는 사람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이것이 자평진전이라고도 나오고 연애자평 그 이후에 이제 궁통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리정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주명리학이 일주 기준 일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운명을 하는 명리학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놓은 갑자라는 사주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육식갑자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육식갑자라는 것은 천간이 10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지가 12자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계를 천간이라고 그래요. 갑을병정. 그 다음에 지지라는 건 자축이며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지지라고 그래요. 근데 천간이 10자가 되어 있고 지지가 12자가 되어 있는 이것이 천간은 곱하기 6이 돌아가고 지지는 곱하기 5이 돌아가면 이것이 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보통 육식갑자 그래요. 저도 올해는 이제 60인데 60이 넘어서 새로 다시 내가 태어난 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환갑이라고 그래요. 환갑. 근데 저는 사실은 이민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환임이 되는 거지 환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육식갑자라는 것이 한 바퀴 돌아가면은 다시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돌아가다가 60번째 돌아와서 다시 갑자가 된다 해서 보통 환갑이라고 그래요. 환갑. 그러니까 환갑은 정확하게는 60살이 아니라 61세가 되는 것을 환갑이라고 그래요. 60살까지는 60이 채워지는 거고 다시 처음에 첫 글자로 돌아오는 것을 환갑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천간은 열자잖아요. 갑에서부터 임까지 개까지 열자인데, 그 열자인데 지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12자기 때문에 술해라는 것이 남아요. 술해라는 것이 남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는 열로 들어가면 갑술 을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은 돌아갔으니까 병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면은 무부터 시작한다. 무자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경자부터 시작. 그 다음에는 임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육식갑자라는 것인데, 자 보세요. 지금은 역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갑자라고 하면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 댓글을 다루신 분만 해도 그래도 명리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숙제를 다뤄놨는데, 첫 번째로는 무당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불량무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쪼다가 하나가 있어서 그 쪼다에게 내가 숙제를 낸 건데, 그 커뮤니티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분명히 봤을 건데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봐서는 또 이 강의가 끝나면 그건 나 다 할 줄 안다 그러겠지, 이 쪼다 새끼야. 자, 어떤 이론도 이게 연이 되면, 갑으로 시작되면은, 연으로 시작되면은, 갑자가 시작되면은 이게 1년이면은 달도 1월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도 1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도 1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쭉 시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2021년인데 1년 1월 1일 일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시작하면 1년 1월 1일 일치, 그 다음에 1년 1월 2일 2시가 될 거 아니에요. 1월 1일 2시 돼서 그 다음 쭉 넘어가다가 1년 1월 2일 1년 2월 1일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것이 시작은 1부터 시작할 거니 1부터.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하면은 육식갑자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자부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갑자라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로 시작을 해도 이것이 돌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갑자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론상. 자, 이거는 명리학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이 알아들을 수 있지, 우리 무속인들은 사실 이거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알아듣기 쉽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알아들 필요도 없고 알아들 이유도 없고,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연애자평이라는 이 책이 송대에 송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다시 번역을 해서 심월 선생님이 번역해놓은 책이고, 그 다음에 연애자평 다음에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명리정종이라는 책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면 명리역술에 대한 책이 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명리역술의 기초도 모르는 꼬맹이가 무당들한테 입만 열면 공부 안 돼서 불량무당이라고 하니, 그래 놓고는 또 절 보고는 이론만 빠삭한 가짜무당이래. 아니, 공부를 안 해도 가짜무당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이 빠삭해도 가짜무당이고, 그럼 뭐가 진짜 무당? 그냥 너 혼자만 진짜 무당이냐? 이 쪼다야. 이 초딩 수준밖에 안 되는 명리를 가지고 그걸 사주 푸는, 그러니까 네가 사주 푸는 걸 가지고 네이버에 도배가 돼 있지. 사주도 못 푸는 게 역술가라고. 그래놓고 너가 점은 보냐? 점을 자신있게 볼 수 있으면은 도줄반 신줄반 이런 얘기는 안 하지. 난 신점을 본다 하겠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내가 1년 12달 이걸 강의해도 너보다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는 무속인들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무속인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혹시 역술인이 계신다면은 그 역술인들조차도 이 이론에 나오지 않는 말들이 나온다 이거야. 나온다.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명리, 역술, 주역, 타로 어떤 걸 해도 좋아요. 어떤 걸 해도 좋은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양심을 걸고 명리 이론만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점이 가미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역술을 잘하시고 역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저에게 토를 안다는 거야. 저에게 돌판 매질을 안 하는 거야. 겨우 사주팔자 초딩 수준의 역술을 가지고 하는 너나 나한테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개소리를 터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해줘야 되겠구나. 너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 돼서 궁합을 본다고 주접을 싸는 게 있어. 너가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뒤져봐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대부분 안 보셨을 테지만, 그래도 그 방송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미꾸라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녀간의 궁합을 보는데 비유를 들기를 저녁 때 자동차 운전을 하고 아침에 세워놓으면은 자동차가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자동차 본닛에 성에가 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너가 그러니까 초딩 수준이라는 거야.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 영상 또 지우지 말고 다시 리와인드해서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잘 봐라. 잘 돌려봐라. 우리가 이 물기가 끼고 성에가 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겨울에 집에다가 얼음을 넣어놓고 물을 따라 놓으면은 이것이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져서 외부 공기보다 여기가 차가우니까 여기가 이슬이 맺히고 물이 맺히는 결로라는 게 생기네. 결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슬로자, 이슬이 맺힌다. 이슬이 맺히는 거. 이 이슬이 더 가면은 서리상자가 돼서 성해가 되는 거야. 서리상자가 되는데, 이 이슬이 맺혀서 설해까지 갈 때는 이것이 차가워야지 되는 거야. 차가워야지. 자동차의 쇠는 열이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저녁 때 차를 끌고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세워놓지 않고 한 달을 차를 그냥 세워놔도 이 차는 점점 냉각이 되기 때문에 성해가 끼는 거야. 자동차를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가서 세워놔서 열이 받은 상태에서 운전해서 세워놔서 성해가 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따위로 사주를 보니까 틀리단 소리 나는 거야. 너가 그따위로 사주를 보니까 그렇게 보는 궁합이 도대체 맞을 수가 있겠냐? 정말 초딩 수준의 역술을 가지고 너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이유도 그만큼의 명리의 깊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때 갑자년에 갑자월이 되는 거는 이 명리학을 처음에 됐을 때 1년 1월 1일 일시 이 이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생길 수가 없어. 딱 이거는 이 이론을 세워서 지금 여러분들이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서 언젠가는 앞으로 돌아가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한번 나오는 때가 있어. 이때가 바로 이 명리 역술가의 육식갑자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는 사주팔자 기둥을 세우면서 조견풀학연이 만들어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명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운명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론이 바뀌어서 일주라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갑자년이 1년이었으면 갑자월이 1월이 돼야 된다. 1월이. 근데 지금은 자축 인월을 1월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월을 1로 보는 것은 입춘을 정월로 보는 문화가 바뀌었어야 돼. 그전에는 자월을 무슨 날에 자월을 동짓달이라 동짓달. 이 동짓달을 정월로 보던 시대에는 자월이 1월이었단 말이에요. 1월이. 그것이 입춘 정월로 보게 되면서 다시 인월이 1월로 바뀌는 이 명리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 연주를 기준으로 보던 때 시대하고, 그 다음에는 동지를 정월로 보던 시대하고, 입춘을 정월로 보던 시대하고,
이론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럼 이렇게 이론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에 끼워 맞춰서 어거지로 보는 이 명리학을 그걸 가지고 점을 본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는 내가 더 기가 막힌 걸 봤는데 너가 사주풀이라는 거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내가 평생 나도 무당이지만 내 주변에는 사주팔자 명리역술의 대가들이 정말로 많단다. 많은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이렇게 쓰는 선생님을 내가 너 이외에는 보지를 못했어. 갑자라도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것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초고 습관이야. 이걸 문화라 그래. 문화라 그래. 문화. 물론 이렇게 봐서도 잘만 보면은 꽁 잡는 게 매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 네가 사주 보는 데에 대해서 내가 왈가할부리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너가 입만 털면, 아가리만 털면 무속인들이, 신점을 보는 무속인들이 명리역술을 안 배우면은 학문이 모질라서 불량무당이라는 말을 네가 아가리로 털어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훈계를 좀 하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명리를 봐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명리를 본 것이 얼마만큼 오류가 있는지 네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뒤져서 내가 짚어주마. 형님이 좀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리 역술을 배우는 사람은 아주 초등생 기본 수준이에요. 갑기진년 병인두라고 그래. 병인두. 그래서 주의 대가리에 갑이 들어오면은 자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단다. 그래도 제 댓글에 이렇게 갑자라는 사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그래도 이 명리역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본다. 내가 거기다 숙제를 내준 질문을 한 의도를 정확하게 깨우치신 분이더라. 근데 너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 여기다 또 한번 아가리 털어봐라. 뭐라고 변명을 해댔지. 그 다음에 을경진년은 무인두, 병신진년은 경인두, 정임진년은 임인두, 무게진년은 갑인두. 근데 이것조차도 외우는 것이 복잡하고 따지기 어려우니까 이걸 아예 갑기진년 병인두로 외우지 않고 갑기합은 토기 때문에 토를 생해주는 화생토에서 병인이 앞을 쓰고 을경진년은 을경합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에서 무인이 1월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병신합 수기 때문에 경인, 정임합 모기 때문에 임인, 무기합 화이기 때문에 목생화에서 갑인이 되는 거란다. 그때 지금 2021년 신축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는 신금이 있고 그러면은 병신합 수기 때문에 경인년이라는 것이 맨 앞에 들어와서 올해 2021년은 1월달이 경인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하면은 다시 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음에 자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럼 여기가 경자기 때문에 11월달이 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1월달은 이민이 들어오겠어요. 이민. 내년에 이민년에는 1월달이 정임합 목해서 이민년에는 수생목하기 때문에 이민월이 내년에는 정월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밝힌다시피 나는 이민생이라 했다. 이민생. 내가 이민생인데 이민년 이민월에 들어오면은 나는 다시 호랑이가 5마리가 된단다. 내 사주의 기본 호랑이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이민월이면 내가 한갑이 되는 해 나는 호랑이가 5마리가 된단다. 이해하겠냐? 그 다음에 너가 내 사주를 읊어대면서 내 사주에 귀문관살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당이 안 될 사주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사주에 귀문관살이 없는데 내가 무당이 된 것도 너가 지난 강의에 귀문관살이 있다고 반드시 무당이 될까요? 라고 내가 해놓은 것이 1년간 강의에 있더라. 다시 한번 뒤져봐라 아가야. 너가 귀문관살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살풀이든 액풀이든 풀어주면서 살면 되시 반드시 무당이 안 돼도 된다라는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귀문관살이 없어도 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냐? 그 다음에 내가 내 주변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무속인 여러분들이 사주팔조에 귀문관살이 없어요. 귀문관살이 없으신 분이 무당 되신 분이 더 많아요. 알겠냐? 그 다음에는 너가 몇 가지 그렇게 무속인들을 비하해서 말한 말이 있어.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무속인들은 살 얘기 안 한다니까. 너 이사 가려고 그러지. 너 직업 바꾸려. 너 사업하려고 그러지. 너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그러지. 무당은 이렇게 봐. 근데 너는 입만 열면 귀문산갈, 상충살, 뭐 무슨 파살, 형충살, 너가 살 얘기는 제일 많이 하잖아. 살 얘기하는 역수를 하는 너희들이 말을 하지. 무속인들은 살 얘기 안 해. 근데 너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살이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니. 무속인들은 살 얘기 안 해. 살 얘기는 너가 많이 하지, 너가. 그러니까 앞으로 청님처럼 이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강의를 해. 너 강의를 보면 정말 내가 얼굴 둘 수가 없어. 얼굴 둘 수 없어. 창피해서. 그리고 입만 열면 너는 아가리다가 어떻게 무당이 공부 안 한다고 불량무당이라 그러냐. 그럼 형님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형님은 아주 우등생 무당이라 칭찬을 해줘야지. 여기다 대고 아가리를 털어대면 어떡하냐. 자, 오늘은 재미로 숙제풀이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무당은 명리역술 배울 필요 없어요. 명리역술 배울 필요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느냐. 명리라는 건 역사에마다 때마다 다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라졌어요. 달력도 변하고, 달력이라는 것도 1년 365일이 항상 오차가 나 있어. 윤달이 껴있고 윤월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이 이론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이런 거 안 배워도 돼. 다만 제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무속인들이 명리 역술이 아닌 그냥 기본 상식적에서 삼재, 뭐 우리가 이사방이 손 없는 방이 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손님을 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제가 하나하나 아낌없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저런 쓰레기 같은 말에 여러분들 전혀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명리를 안 배워서 그런가, 역술을 안 배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혹시 진정으로 역술을 배워서 역술의 대가가 되신 분들은 제 말에 별로 고가화하거나 노여하거나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혹시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은 명리 역술이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들 인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들. 역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몸주신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몸주신명을 정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 옥황상제, 저 천신, 천하장군 그런 거 안 찾아. 너가 몸주가 있으면은 그런 말 못 털어. 너가 그런 말을 터는 것이 너 스스로 자폭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마 6개월, 1년이면은 네 스스로 정말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 무속대입니다.